오늘 이제 궁합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궁합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궁합을 보는 한번 목적을 생각해 보자고. 사람이 궁합을 보는 이유.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왜 궁합 봅니까?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는 이유가 뭘까? 좋은 짝을 만나려고 보는 거잖아요. 나한테 딱 맞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궁합을 본다는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을,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리고 실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그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만남이라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어요. 궁합이라는 것은, 내 짝을 만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 첫 번째는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배우자는. 근데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자한테도 여자를 선택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걸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한 궁합. 궁합은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한 거야. 대학 입시는 뭐 떨어지면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인간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발전하고 같이 이끌어주고 같은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보람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근본 원인이 돼주기도 한다고. 그것이 바로 삼합궁합이에요. 제가 궁합 중에서 삼합궁합이 된 사람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에요. 삼합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삼합궁합이 있으면 웬만한 그런 어떤 시련이나 고통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코드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합도 있고, 안명합도 있고, 암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방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제가 삼합을 합 중에서, 남녀 궁합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목적성. 네. 목적, 방향, 의지, 이런 것들이 같아요. 동일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합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삼합 중에서도 고지로 있느냐, 뭐 생지로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삼합이 궁합에서 돼 있다라는 것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린 왕자에 보면 생덕시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아마도 생덕시베리가 삼합을 좀 안 것 같아. 이건 삼합을 보고 한 얘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느낌이고 몸정이야, 몸정. 몸이 즐거운 거야. 눈이 즐겁고 몸이 즐거운 것이 육합이라고 보면, 이 삼합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즐거워. 내가 뭔가 내일 눈을 떴을 때 할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뭔가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고 궁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어? 그것은 질리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 또 조각 같은 남성이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길어야 뭐 6개월? 뭐 장생은 한 1년 갈 거고 절은 한 2달. 뭐 그러니까 오래 못 가. 그냥 금방 끊겨. 잘린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오는 게 파가 오거든. 그래서 성흑파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준 섭섭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육합의 끝이거든. 응? 그런데 삼합은 뭔가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가는데 물론 이것도 중간중간에 정리해주고 관리해주고 계속 그 뭔가 억압하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다 고지거든. 어? 관리하고 억압하고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역할이 왜 괜찮냐면 얘네들의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관리해주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합은 목적 자체가 변화란 말이야.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함께라는 코드가 있는 게 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예를 들어서 삼합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협조해 줄 수 있는 협조해 줄 수 있는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창부수는 여필종부다. 뭐 부창부수 여필종부다. 남자가 무슨 일을 하면 여자는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자를 갖다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누가 하든 마찬가지야. 여자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자가 양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따라가는 게 더 이상적이에요. 그게 음양의 법칙이야. 그래서 남자가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한다 그래도 그 물리학을 내가 물리학자야. 근데 부인도 같은 그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물리학을 같이 뭐 논쟁도 할 수 있고 뭐 설명도 할 수 있고 뭐 토의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협동협지하는 기운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만나는 거는 임시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 가기는 어려워 이게. 근데 같은 주제를 갖고 부부가 살게 되면 진짜 왜 가족끼리는 뭐 잠자리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 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둘이 보완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합이라는 코드가 없더라도 부부라는 게 정말 동료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자기 스승도 될 수 있고 제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같이 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삼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삼합이 있으면 삼합도 왕지 축 맞으면 깨지잖아. 깨져서 임시적으로 헤어졌다가 목적성을 잃고 방황하다가 다시 충이 완화되면 다시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다시 제가 재혼하는 똑같은 사람하고 2번 결혼하는 경우들을 숱하게 봤어. 그 기본이 전부 다 삼합 코드가 있을 경우에 그래요. 삼합이라는 것은 자, 내가 일지에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월지에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내가 쓰인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월지를 포함하고 혹은 일지를 포함하고 있는 남녀 간의 삼합은 굉장한 결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어쨌든 목적 실현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도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 삼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삼합이 돼 있는 걸 만나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 부부간에. 그렇다고 안 싸우는 건 아니야. 이 삼업 있다고 뭐 안 싸우나? 싸우는 건 똑같아요. 뭐 싸우고 지지복구하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어떤 같은 목적성과 그런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어. 지치질 않아. 원래 사랑이라는 것도 마라톤과 같거든요. 그 뜨거운 것보다 지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서 시작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게 사랑이라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진짜 이 생덕시베리가 이 삼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바로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삼합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죠. 물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제 달라. 특징들이 달라요. 자, 한 가지씩 한번 보자고. 삼합에서 해묘미가 됐어. 해묘미. 해묘미가 내사주에 돼 있어요. 이때 합이 됐을 때 항상 기준은 뭐냐면 일지 혹은 월지를 포함한 왕지가 있어요. 다 지자로 끝나네. 왕지가 있어야 돼. 일지, 월지를 포함한 왕지가 있는 것이 진정한 삼합이에요. 삼합의 결합도도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합에서 묘가 월지에 있는 거하고 일지에 있는 거하고도 다르거든요. 묘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에요? 어린아이의 기운이고 이것저것 하려는 그런 기운들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야? 묘가 해를 만났다는 것은 해수라는 것은 계획이에요. 계획. 자수하고 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해수는 계획이고 자수는 지혜예요. 생각이에요. 깊이 있는 생각이라고. 얘는 계획이고. 그러니까 해수 자체도 무성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묘를 깔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지에 있다 혹은 월지에 있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해수가 대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저것 수많은 계획들이 들어온 거야. 그런 것들을 묘가 일지에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월지에 있으면 사회적으로 이것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거야. 많잖아. 얘도 계획이 많은 애고 얘도 할 일이 많은 애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집중하게 만들어주죠. 자르고 그만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안일미잖아. 그래서 미토가 관리해주는 거잖아. 미토가 들어오면 야 그거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한 가지만 집중해. 왜? 정화가 있으니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그리고 아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기토는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지. 현실성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해, 묘, 미까지 있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많은 계획들을 이것저것 실행하다가 결국은 한 가지로 집중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 목에 해, 묘미가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 금이지. 미토 다음에는 금으로 가고 싶잖아. 그래서 얘가 진짜 갖고 싶은 건 뭐냐면 해, 묘미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실이에요, 결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서 결실 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응? 결실을 맺고 싶은 거라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니까 해, 묘미의 부부가 만났을 때는 해묘미가 된, 삼합이 된 커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수많은 계획들을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도 만약에 미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주는, 계속 정리해주는. 이 미토도요, 지쳐요. 미토가, 역마잖아, 이게. 기토가 역마거든?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 어린아이가 똥 싸고, 트림하고, 뭐, 하여튼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면 미토가 출시댕겨서 다 치워주는 거잖아. 근데도 얘가 애기지. 그러니까 미토가 얘를 봤을 때 이쁠까, 미울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쁜 거야. 지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결실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미토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해, 묘, 미는 이제 목이 중심이 되지만
결국은 미토가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야. 조정해주고, 조절해주고, 그리고 결실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묘미 삼합대에 있는 이제 사람들, 근데 이제 만약에 미토가 없다, 그러면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없지. 이것저것 다 벌려만 놓고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계획이잖아. 수많은 계획들을 이것저것 해보는 거잖아. 그래도 장점이 있어. 묘목은. 이 오화에 비해서. 오화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묘는 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해. 아니, 또 망하면 또 저거 하지. 할 게 너무 많아, 얘는. 그래서 그건 장점이야.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해묘미가 삼합이 된 친구들은 같은 어떤 개별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뭘 염두에 두냐 면 결실을 맺는 거. 한 가지로 집중하는 거에 그 최종적으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토는 반드시 금을 봐야 돼. 미토가 금을 보지 못하면 그거는 목적이 없는 거야. 목적 실현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